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잡지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문장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능력 제고를 발표했습니다.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가 17일 오전 북경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고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주용기 동지 유체가 18일 화장되며 천안문 등지에서는 조기를 개양해 애도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계렬 보도 마음과 힘을 모아 착실하게 일하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좋은 출발 힘써 실현하자 오늘에는 중경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국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알아봅시다. 올해 들어 각지는 농촌 물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도시와 농촌 간 유통의 채증을 정밀하게 해소하고 물류가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항문 로선도와 관련해 오만과 협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출판된 제16기 고시잡지는 중공주왕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왕군이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문장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능력 제고를 발표했습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광활하고 지리가 복잡하며 기후가 다양해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항에서는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중요한 대사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 이념 전변, 체제개혁, 체계구축, 능력 승격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포치를 내리고 광범한 간부군중을 인솔해 1년에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전승함으로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대 한도로 줄였고 그 성과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 인민 우선, 생명 우선, 자연법칙에 대한 존중,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 개혁, 혁신, 개통적 관념, 사회적 공동관리와 정리정돈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교한 경험은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실제와 결비해 끊임없이 풍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사업은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재방지, 재감소, 재구조 사업을 잘하는 극단적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우세를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데 힘써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문장은 5가지 방면으로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첫째, 재해관리 사업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재해와 초대형 재해 대응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과학기술 지원과 법치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구조의 기층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다섯째, 책임 시다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재구조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거나 구조만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견결히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급 간부들의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구조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진력함으로써 각급 간부들이 정확한 인식과 명확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일터에서 착실하게 사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가 8월 17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에 거행됐습니다. 중공주왕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왕군이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주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산하, 주왕 텔레비전 방송국 종합 채널, 뉴스 채널, 중문 국제 채널, 중국 국제 텔레비전 방송국 영어 채널, 주왕이민 방송국 중국의 목소리, 대만구의 목소리, 중국 국제 방송국 환구 정보 방송 등 방송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했습니다. CCTV 뉴스, 주왕방송 총국 동영상 모바일 플랫폼, CCTV 웹사이트 및 신화넷 등 주왕 중점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동시에 중계했습니다.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부작 문헌 다큐멘터리 강택민이 16일 저녁 8시에 중앙방송전국 CCTV 종합 채널에서 제11부 인민에 대한 정, 제12부 대도의 노래를 방송하고 과학교육 채널에서 저녁 10시에 재방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고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고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공산당 제14기, 제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국무원 원총리인 주용기 동지의 유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주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18일 수도 천안문, 신화문, 인민대회당, 외교부, 각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소재지,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통상구, 대외 해상항구 및 항공통상구,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은 조기를 개항해 애도의 뜻을 표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교육 실시 첫 해, 중경은 산업사슬 혁신 및 승격 과정의 채증과 난점을 겨냥해 산학연 협력 전환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이 문제를 내고 과학기술이 답하는 방식을 실제에 적용하며 전국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경의 기둥산업으로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78만 8천 대에 달하며 부품 현지 조달률은 45%를 초과합니다. 올해 들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재료면에서 부품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려 하지만 완전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산업 사슬 승격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은 자체 중량이 비교적 커서 이로 인해 차량 전체의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전면적인 자체 연구와 검증을 수행하려면 매우 높은 비용과 긴 시간 주기가 소요됩니다. 한편으로는 부품 승격의 실제 수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연구 개발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난관은 적절한 기술 협력 동반자를 찾지 못한 데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기술 공급을 산업의 필수 수요에 부합시킬 수 있을까요? 중경은 자원을 통합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 수요 목록과 기술 공급 목록을 파악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밀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 매니저를 통해 산학연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다시 과학연구기구와 기업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현장화된 연결이 실제에 시달되도록 합니다. 연구 자료의 경량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 과학연구기구는 자동차 기업의 부품이 재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정부 부문의 연결로 신속하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가성비가 높고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지역 내 많은 자동차 기업에 적용되어 기업의 부품 조달 비용을 근 20% 절감하고 제품 경쟁력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정부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과학연구기구는 기술을 내놓으며 기업은 적용 현장을 제공하고 시장이 검증합니다. 현재까지 중경은 선도기술 플러스 미래산업을 방향으로 고수준의 신형 연구개발기구 39개를 유치 및 건설했습니다. 산업 두뇌 플러스 미래 공장의 새로운 발전 모식을 구축해 국가 탁월급 스마트 공장 22개, 미래 공장 10개를 건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추진기에서 산업의 엔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30년까지 중경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50개를 건설하고 중대한 독창적, 상징적, 선도적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여 기둥산업의 공고 및 승격, 신흥산업의 발전 장대, 미래산업의 형성과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차 5개년 전환개혁을 향해 전략적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중대한 상징적 성과를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도 중경지역 과학기술혁신센터의 선도 역할을 전력으로 발휘해 전국 혁신 전반 국면에 중경의 역량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각지는 농촌 물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도시와 농촌 간 유통의 채증을 정밀하게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물류 쌍방향 원활화를 통해 향촌 진흥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 로주에서는 늦게 익는 려지가 출하 시기를 맞았습니다. 려지의 신선도 유지 시간이 짧은 특성에 맞춰 현지에서는 처음으로 택배 수거 지점을 과수원 말 입구에 마련했습니다. 신선한 려지가 수확된 후 저온 유통체계 차량에 실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에는 1시간 내지 2시간이었으나 이제는 15분 이내로 단축되어 신선 과일이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으며 신선도 유지 기간도 20일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예전에는 려지를 수확하면 직접 현성으로 가져가서 보내야 했는데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매우 편리하고 과일 농가들이 신선한 과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유통체계 물류가 곧바로 농경지까지 닿는 것은 농촌 물류의 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올해 들어 국가 차원에서는 농촌 물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자금 보조, 시설 승격, 모식 혁신 등 부대 조치를 통해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농촌 운송 및 배송 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현대화 15차 국회는 전망계획 가속화는 농촌 배송 물류 시설의 공동 건설과 공유를 지원하고 농촌 여객 수송, 화물 운송, 우송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귀주 평당에서는 30대 농촌 여객 수송, 화물 운송, 우송 전용 버스가 정식 운행에 들어가 한 대의 차량으로 사람을 태우는 동시에 화물도 운송함으로써 외딴 산간 마을에도 편리한 물류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생산, 공급, 판매의 정밀한 연결을 추진하고 농촌 상업 물류 체계를 1층 완비하기 위해서 최근 여러 지역에서 채소, 과일 전용 버스 노선도 잇따라 운행해 지역에서 생산된 특색 채소와 신선한 과일 등이 시장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이 생겨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모두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사물 인터넷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유통의 약점이 빠르게 보완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면과 전 영역을 아우르는 도시농촌 물류망이 점점 더 완비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전국 전자상거래 물류의 농촌 업무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촘촘해지는 농촌 물류망은 물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쌍방향 유통망을 구축해 농촌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면 전국 중점 실험실들은 분분히 산업 사슬의 관건 고리를 겨냥해 핵심 기술 난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자주적인 혁신 성과들이 한창 구체적 산업 사슬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채취율 최고 전국 중점 실험실에서는 과학연구 인원들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나노급 암심 CT 주사 장치를 바탕으로 심층 유전 고정밀 3차원 지도를 작성하고 초림계 이산화탄소 유도 압입 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용해 지하 원유의流동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석유가스 채취율을 예전의 30%에서 현재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지하 수천 미터 깊이의 지층에 주입하면 이산화탄소는 마치 원유를 녹여 풀어놓은 상태로 만들어 원유가 지하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게 합니다. 목전 이 원유流동성 강화 및 이산화탄소 고정 일체화 기술은 대경, 승리, 장경 등 주요 유전들의 대규모로 보급돼 전통적인 석유가스 채취의 저탄소 고효율 모델 전환을 강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중점 실험실을 의거로 한 일련의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쳐 나오며 미래 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의 가속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안전 전국 중점 실험실에서 기자는 수소 에너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개발 고강도 유연형 방폭 도료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달걀에 특별한 도료를 칠해두었는데 마치 달걀에 유연한 갑옷을 입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져 떨어뜨려도 달걀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목전 실험실에서는 수소 취성, 누출, 방폭 등 수소 에너지 분야의 여러 가지 병목 문제와 난제들을 잇따라 공략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이미 중간 단계 시험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신기술들은 청도, 심수 등지의 수전소와 수소에너지 장비 현장에 차례로 상용 적용되고 있어 수소에너지 산업의 대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위한 안전장벽을 더욱더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 우리나라에서는 중점 실험실 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히 하고 기초연구 전략적 배치를 강화해왔습니다. 목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500곳이 넘는 실험실들에 대한 재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초연구 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에 달했고 중앙기업의 연간 기초연구 투자는 1,000억 원의 대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들은 실험실과 선도기업이 공동 연동 기제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산업 사슬의 핵심 고리에 깊이 관여하며 산업학술 연구, 실제 사용의 전환 사슬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경에서는 중관촌 각 분원과 특세권, 전국 중점 실험실 등 기관의 연계 성과가 이미 약 4,000건에 도달했습니다. 강서에서는 44개 전국 중점 실험실이 재편된 뒤
새로 맡은 국가급 프로젝트가 800여 건에 달해 신소재 생물의학 분야의 조단위 산업군체를 견인하는 엔진이 됐습니다. 당면 지속적인 추가 매수의 원천적 혁신은 산업기술의 병목 문제와 난제를 끊임없이 해소하고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에 대비해 하남, 강서 등지에서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밤 몇십 시간에 걸쳐 전력을 다해 긴급구조 공사를 진행한 결과 하남성 허창시 청리하, 언릉현 장두촌 구간에 제방이 붕괴돼 터진 곳과 주구시 천회구 신북환교 아래 가로하 동쪽 제방 붕괴 구간을 성공적으로 봉쇄해 외부로 유출되던 홍수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목전 주구시에서는 여전히 제방 보강 및 방수 대책, 순찰, 상주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전 단계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 도심에 물이 고인 상황에 대해 현지 시정부문과 연합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내륙 하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하천으로 들어가는 수문을 제때 열어 도로에 고일물을 신속히 배출하고 도로 위에 잡동사니를 제때 제거하여 도로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16일 강서성 태호류역의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처해 있었고 여러 하천의 수위도 경보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호수를 빠져나가는 통로에 있는 태포화 평망 수문 관측소의 수위는 오늘 최고로 4.52m에 달해 보장 수위를 돌파했습니다. 태호 연안 지역들은 비상 대응책을 계속 집행하고 관련 인원들이 24시간 당직을 서며 제방 순찰과 위험 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홍수방지 및 배수 비상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에서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흥룡강성 동부, 길림성 동부 등지의 강수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17일 이후 북부 지역에 비가 더 많이 내리고 화남 여러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대중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6일 12시 3개월 반 진행된 남해 여름철 금어기가 정식으로 결속됐으며 우리나라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광동성 양강, 산미 등지의 어항에서 수많은 배들이 앞다투어 내달렸습니다. 광동성 전역의 어선 3만 2천 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질서 있게 출항해 해양 목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 생산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단속 선박 80여 척을 투입해 65개 중점 수역 항로를 순항하며 호위했습니다. 해남의 어선 2만 9천여 척도 각 항구로부터 잇따라 출항했습니다. 올해 3, 4시에서는 보조선을 여러 척 증가해 어선들과 함께 남해의 심해 해역으로 가 심해 포획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서 북부만 복건 련강과 동산 부근의 해역에서 출항한 어선은 가장 빨라 16일 첫 수확한 신선한 어획물을 가져오며 해산물은 좋은 유통체계를 거쳐 전국 각지로 신속히 유통됩니다. 해상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주해협의 료객 운수는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5시 30분까지 림시로 운항을 멈췄으며 16일과 17일 이틀간 북해 경주 항로는 취소됐습니다. 최근 각지에서는 의료위생 기층 강화 공정 중의학 행동 방안 배치를 이행해 혁신적인 기층 서비스 모델,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층 중의학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기층 중의학 서비스 방문 진료를 적극 추진해 농촌 고령, 거동 불편 환자들의 진료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상숙시 상복가도 중경천 촌민 황건화의 배우자는 파킨슨병을 앓아 4년간 누워 지내며 근육 위축 증세를 보여 중위 재활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올해 1000급 중의각이 운영되면서 매주 토요일 의료인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중의 서비스 패키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의 서비스 패키지에는 중약 부착요법, 중약 뜸요법,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 태도도 아주 좋습니다. 우수중의 자원의 지속적인 기층 확산 전환과 함께 일부 특색 진료과에서는 도시 사회구역 서비스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주민 편의 진료의 마지막 1km를 열고 있습니다. 북경시 풍대구 중의병원 화상 성형 및 상처 복구과는 시급 중점 진료과로 올해 27개 사회구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우수 중의 상처 복구 기술을 사회구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현급 중의병원 수는 2238개에 달하며 기층 의료위생기관 내 중의관 보급률은 98%에 근접하고 향진 위생원 및 사회구역 위생봉사센터의 99%가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재 배치 측면에서는 기층 의료위생기구 중위관의 중위의사 배치률이 이미 95.5%에 이르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 성과가 어떻게 연구실을 벗어나 시장에서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는 절강영파의 용광실험실을 찾아서 과학연구 인원들을 위해 구성한 전문 동반 달리기 팀이 어떻게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자가 영파의 용광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치열한 프로젝트 심사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립자의 균일성이 아니라 조립 과정 자체가 고객이 원하는 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꽤 날카롭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니까요. 좋은 제품은 결국 시장의 반응으로 평가받는 법이니까요. 소경구는 용광실험실의 과학연구원으로 과거에는 주로 과학기술 돌파구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연구 성과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용광실험실이 현재 추진 중인 하나의 개혁적 시도 때문입니다. 설립된 지 겨우 5년 된 용광실험실은 신형 과학연구기구로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산업화와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는 25개의 과학연구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인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 창업 동반 달리기 팀이 있습니다. 동반 달리기 팀의 목적은 과학연구 인원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과학기술의 연구 이후 단계인 산업화 실현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원혜봉이 인솔하는 전략 디지털 역량 강화부는 동반 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 팀은 산업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과학연구인원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연구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판단하도록 지원합니다. 때로는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재 제 사업은 3가지 보기와 3가지 듣기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추세, 그리고 인솔자를 살펴보고 학계 전문가, 산업 전문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원 하소룡은 신에너지 산업에 사용될 신형 웨이퍼 소재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혜봉팀이 조사 분석한 결과 기술의 극한 성능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원가가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연구에 성공하더라도 산업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의 조언을 받아들여 하위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했습니다. 향후 부품 원가를 낮추고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용광실험실에서 동반 달리기의 두 번째 주자는 왕가칩이 이끄는 프로젝트 관리부입니다. 기초 과학연구부터 성과 전환까지 전 과정에 거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원 소경구는 나노 실리카 연마제를 개발했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작은 견본 한 병을 생산해냈습니다. 동반 달리기 팀이 저를 도와 가장 적합한 기업을 찾아주었고 프로젝트 연구 진행 상황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대량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빨리 락착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소경구의 연마제는 실험실의 샘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제품이 됐고 1000톤급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 고급침 연마 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설립 5년 내 용광실험실은 기초과학연구부터 산업 육성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했고 팀 내 각 구성원의 혁신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까지 35개의 과학기술 기업을 유치 육성했으며 초고압 전기 소재, 가소성 세라믹 등 국가 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독창적 성과들이 이곳에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석조 문물은 비석이나 조각상 등을 통해 문자와 력사를 남기며 중화 문맥을 기록하는 담체입니다. 오늘의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세계문화유산지인 하북승덕의 비서산장을 찾아갑니다. 옛 여라 행궁과 어원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탄생한 문물보호 지혜가 세계 석조 문물보호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북승덕의 보사 문물수리 현장에 있습니다. 제 옆에서 복원사들이 바로 이 수미좌라는 문물을 복원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응회암 표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병해는 바로 이런 판자 모양의 균열입니다. 승덕 비서산장 및 주변 사원들은 중국 현존 최대의 고전 황가 원림으로 그곳의 석조 조각들은 중국 건축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응회암 석조 문물들은 300여 년에 걸친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 교차, 풍화와 동결 현상이 반복을 겪어왔으며 마치 천층 보토 과자처럼 그물 모양, 선상 등 다양한 균열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응회암 유형의 석조 문물 보호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세계적 문물 복구 난제에 맞서 중국 문화유산 연구원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만 개의 응회암 시료에 대해 수천 회의 동결 융해 순환 실험을 실행하는 한편 복원 재료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이루어졌습니다. 앙소문화 시기에 진한대지만 선조들이 집안을 짓는 데 사용했던 고대 건축 재료인 료광석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속의 탄산칼슘이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돌이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하면서도 우수한 복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과학연구팀은 재료 범위를 소라, 굴, 조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탄산칼슘과 다른 성분들의 배합 비율을 연구함으로써 시멘트나 콘크리트보다 더 견고하면서도 통기성이 뛰어난 천연 복원 재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돌 틈새를 메우는 일은 그야말로 수많은 골짜기를 채우는 것과 같아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밀리미터 단위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미세균열을 다루는 일입니다. 보락사 프로젝트의 경우 균열이 매우 작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주입했는지 부피로 계산할지 면적으로 계산할지 등이 관건이었죠. 이 재료를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미세화하면 주입이 가능해집니다. 석조 문물의 정밀 복원 과정에서 색상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연구팀은 수만 개의 색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3,000여 가지 색상 중에서 승덕 석조 문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20가지 회색 계열을 선별하여 복원사들이 현장에서 정밀하게 비교하며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과학연구팀은 수백 점의 귀중한 응회암 석각에 대한 긴급 보호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인원들이 현장에 깊이 투입되고 연구 결과가 복원을 지도하는 연구, 설계, 시공, 감측, 인재 양성의 전 과정 일체형 석조 문물 보호 중국식 경험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개발은행은 양로산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전 7개월 양로산업 대출 도합 100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두 종합양로서비스센터, 촌급 양로서비스 지점, 그리고 보편 특혜형 양로기구 체인화 등 한패의 작지만 아름다운 대상이 착지돼 실시되도록 중점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광주세관에서 통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 백운공항의 출입경 항공편은 도합 연 8만 편 이상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약 12% 증가했습니다.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1,310만 명을 초과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약 18.9% 증가했습니다. 그중 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650만 명을 초과했고 모두 사상 동기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는 해남 상읍우주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을 사용해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으며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월 16일 2026년 여름 시즌 영화 흥행 수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간 흥행 수입은 25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 영화 흥행 수입은 줄곧 지난해 동기를 웃돌았고 관람 횟수와 관객 수는 재차 사상 최고치를 창조했으며 목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중 룡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개봉된 지 6일 만에 흥행 수입이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각지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풍부한 영화 플러스 행사를 더해 영화 소비 산업 체인을 부단히 연장시켰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영화 전반 산업 체인의 생산액은 이미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5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미국이 방해했지만 이란과 오만의 회담은 여전히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으며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운 로선도와 관련해 협의를 달성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전 일부 문제에서 분쟁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토론 중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협의 내용은 향후 며칠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가이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정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 국가로서 자국 이익과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오직 미국이 해상 봉쇄를 결속짓고 모든 불법 행위, 간섭, 위협 등을 중지하는 전제하에서만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과 정상적인 상업 해상 운송을 회복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15일 레바논 보건부문은 당일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남부 나이바이티에와 그 주변 지역을 공습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이 밖에도 무려 2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레바논 대통령 오원은 이스라엘군의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즉시 침략 행위를 멈추고 레바논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토이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미제 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비준할 것과 관련된 미국의 계획에 겨냥하여 러시아 측은 이미 이에 대해 해석할 것을 미국과 토이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미국과 토이는 줄곧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떠벌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제공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토이의 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관련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계획한 무기 중에는 미제 전술 미사일 수십 매와 여러 세트의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등이 망라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인도네시아 구조부문 관원은 15일 인도네시아 프로할레스 섬 부근의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이미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영향으로 약 5,000명이 대피했으며 프로할레스 섬이 위치한 동누사 탱갈라주는 재비상대응 상태에 진입한다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늘 소셜미디어에 마로크로부터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 영토 고립지 세우타에 진입하도록 부추기는 정보가 재차 나타났기에 15일 에스파냐는 세우타의 육지와 해상에 대한 병력 배치와 경비 강도를 모두 강화했으며 마로크 안전부문도 변경 검문소 등 구역의 안전감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7월 말 약 8만 명이 수영 등 방식으로 마로크로부터 세우타로 밀입국했으며 이는 근년 내 에스파냐에서 가장 엄중한 변경 이민 위기를 유발했고 최소 96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온과 가뭄 날씨의 영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산림 화재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5일 프랑스 서남부 랑드주에서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목전까지 158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으며 불길이 아직도 통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 벨지크 동남부의 한 자연보호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15일 밤까지 화재 피해 면적은 이미 2700헥타르를 넘어 벨지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